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3명의 소녀가 인형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중 누군가의 물건이지만 3명은 각각 자기 거라고 해요. 여러분은 인형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소녀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인형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할로윈인데 유령 분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진짜 유령이 한 명 있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3명의 친구가 캠핑을 갔어요. 이 중 2명은 진짜 사람이고 1명은 로봇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고 누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이 사람일 거예요. 각각이 남긴 발자국을 보세요. 이 남자의 발자국은 사실 바퀴 자국인데 진짜 인간에게는 일반적이진 않죠. 아만다와 그녀의 엄마는 게임쇼에 참가하고 있어요. 마지막 라운드인데 아만다의 임무는 이 2 여성 중 누가 자기 엄마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2 여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만다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자들의 머리색에 주목하세요. 아만다는 머리가 빨개요. 이 여자도 빨간 머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녀의 엄마일 거예요. 어쨌든 아만다는 엄마의 머리색을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안전해요. 지역 경찰은 자신들의 작은 마을이 침략당했다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경찰관들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누가 수상해 보이는지 정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의 생년월일을 보세요. 아니요, 이건 확실히 진짜 신분증이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가요? 그녀의 거주지를 보세요. 그냥 어떤 장소의 이름일 뿐이에요. 주나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아니요, 이 사람도 의심스러워요. 다음 사람은 이 젊은 여잔데 여기 그녀의 신분증이 있어요. 뭔가 수상쩍은 게 보이시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라면 보내줄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번에는 사진에 주목해주세요. 모든 문서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해요. 이건 정식 발급된 신분증이 아니니까 의심스럽다고 봐야겠어요. 마지막 용의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보내줍시다. 부유한 리드 부인은 매주 자기 집을 청소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3명의 지원자를 초대했고 그들에게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요. 아멜리아는 친구들과 함께 다른 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름 동안에 돈을 좀 벌고 싶다고 말했어요. 콜트는 엄마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 하지 말고 여름엔 뭔가 좀 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어요. 다니카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리드 부인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걸 봤어요. 그녀는 지원자들 중 1명이 그걸 훔쳤다고 추측했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초대했어요. 이들을 자세히 보시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다니카예요. 자기는 빈털털이라고 했었어요. 그녀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왔었을 때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세요. 새 옷, 금귀걸이, 그리고 아이폰을 갖고 있네요. 목걸이를 훔쳐서 팔았나 봐요. 눈 내리는 겨울날, 경찰은 이웃집 중 한 채가 털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한 형사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했지만 모두들 날씨 때문에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형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죠. 이 사람이 주요 용의자가 됐어요. 그게 누구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 이미 차도에 눈이 쌓인 후에 차를 주차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거겠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다른 날 또 다른 범죄예요. 사업가인 스펜서 씨가 강도예요. 루크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기억을 잃었어요. 그림을 주의 깊게 보고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내도록 루크를 도와주세요. 비록 루크가 두 번째 남자와 같은 헤어스타일에 첫 번째 남자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아빠는 세 번째 남자예요. 머리색과 주근깨가 비슷하죠.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여자는 옷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두 번째 여자는 귀여운 수제 팔찌를 차고 큰 예술용품 가방을 들고 다녀요. 세 번째 여자는 하이힐과 흰색 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자는 운동화와 머리띠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여자는 미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흰 코트가 의료용 가운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이크와 세라는 짐 빠지는 비즈니스 회의를 마친 후 호화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수영장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비춰진 모습과는 달리 여자는 사실 목걸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초능력이 뭔지 알아봅시다. 점수 기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A.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침, 저녁, 밤, 오후? 고를 수가 없어요. B.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순간이동, 초스피드, 텔레파시, 엄청난 힘, 엑스레이 시야. C. 축하해요. 이제 그 초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내 짱남 짱녀와 결혼한다. 지구를 지배한다. 부자가 된다. 사막의 운둔자가 된다. 사람을 구한다. D.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나요? 전 공손하고 중립적이에요. 친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전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전 약간 내성적이에요. 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나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F. 마술사에게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보세요. 빨간 루비, 보라색 자수정, 흰 다이아몬드, 무지갯빛 오팔, 검은색 마누.
G.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사랑, 경쟁, 예술, 자연, 게임. H. 어떤 게 여러분에 관한 건가요? 난 유명해지고 싶어. 난 꽤 똑똑해. 난 야단법석을 피해.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이기기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이제 점수를 세고 여러분의 마법 능력을 알아보세요. 8에서 14점, 염력, 물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이죠. 15에서 20점, 원소 마법. 여러분은 불, 물, 공기, 그리고 지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21에서 26, 사랑의 마법. 여러분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커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7에서 33, 최면술. 여러분은 매우 설득력 있는 환상을 만들 수 있어요. 34에서 40, 치유. 여러분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른 시간대에서 온 차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만약 옵션 B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돌봐주죠. 젬마는 약혼자인 마이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끝낸 직후 마이크는 아팠어요. 젬마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식당 종업원을 신문했어요. 웨이터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 전달했을 뿐이에요. 설거지 담당은 자기는 항상 고급 빈으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방장이에요. 그의 사물함과 문신을 보세요. 다고 말했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명의 딸은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손을 보세요. 잉크 얼룩이 있어요. 만약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 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리나는 역사가가 되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카리나가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카리나가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엘은 카리나와 그녀의 물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그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라일라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터커예요. 박물관에서는 전화통화 금지예요. 무어 부인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딸들이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낮 동안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비가 오는 화요일에 부인은 퇴근해서 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샬롯이 2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고 했어요. 인디애나는 빨래를 했다고 했어요. 폴라리스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을까요? 폴라리스예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밖에 비가 오는데 왜 물을 주죠?
캘럼 형사는 흡혈귀와 엘프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는 흡혈귀가 동네 왼쪽 편에 있는 빨간 집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족을 자세히 보고 흡혈귀를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울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사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프를 찾아봐요. 엘프는 동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녹색 집에 삽니다. 캘럼 형사도 이 건물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겨우 2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누구죠? 이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의 귀가 뾰족해요. 미첼 씨 부부는 경찰을 불렀어요. 부부는 사립학교 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도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3명의 10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누가 미첼 씨 부부의 아들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학생이에요. 미첼 씨 부부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피버스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2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매일 그의 가방을 검사했지만 금지된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피버스가 분명히 무언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세관원들이 옳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나요? 보세요. 피버스는 매번 다른 자전거를 탔어요. 그는 세관원들 코 앞에서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출 금지와 TV 시청이 허락되지 않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TV가 켜져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TV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세레니티는 정원에 있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화단을 손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크레시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버렛은 차고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세레니티입니다. 아무도 정원에서 드레스를 입고 일하지 않아요. 또한 그녀는 완전히 깨끗한 데다가 정원 도구도 없어요. 올리버는 짐을 잘 못 쌉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요. 오늘 그는 숲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그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여행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세요. 보세요. 전기주전자가 있어요. 숲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집에 두고 가도 됩니다. 이제 올리버가 주말을 부모님 집에서 보내기 위해 싼 짐을 보세요. 어떤 게 필요 없을까요? 큰 수건이 2개 있어요. 부모님 크리스마스 휴가 후에 알리시아와 에이다라는 2 쌍둥이 자매가 어머니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매 중 한 명은 태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노르웨이에 있는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입니다. 또한 겨울이지만 쌍둥이 동생과 달리 에이다는 까맣게 탔어요. 아마도 따뜻한 나라에서 휴가를 막 보냈기 때문일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는 태국 같은 곳이죠. 그렇다면 에이다가 틀림없어요.
한 화학자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3일 후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의 인턴 벤이 화학자가 하던 일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화학자의 컴퓨터에 있고 벤은 암호를 모릅니다. 그는 암호가 화학자의 딸 이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화학자는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힌트가 있어요. 딸 이름을 맞힐 수 있나요? 그는 화학자니까 분명 화학과 관련된 뭔가가 틀림없어요. 주기율표는 어때요? 9번째 원소는 플로린, F입니다. 53번째 원소는 아이오딘이고 I예요. 그리고 8번째는 산소, 즉 O. 11번째 원소는 나트륨, 즉 NA입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은 피오나이고 그게 암호예요. 머피 씨 부부는 3명의 소녀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에들린, 케일리, 시에나입니다. 2명은 그들의 조카이고 다른 1명은 딸이에요. 어느 소녀가 딸인지 알 수 있나요? 딸은 에들린입니다. 보세요. 머피 씨 부부는 둘 다 파란 눈을 가졌어요. 그건 딸도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파란 눈의 소녀는 아델린 뿐이에요. 레이, 레이건 그리고 테사라는 세 소녀가 한 파티에 와서 자신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톰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2명은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또 정말로 유명한 톰 모델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톰 모델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명품 핸드백을 갖고 있을 게 틀림없어요. 보세요. 레이건과 테사의 돌체앤가바나 지갑은 로고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 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가브리엘은 공원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둘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음악 선생님이고 3명의 형제 자매와 조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여자는 조카의 이름을 맞히면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가브리엘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힌트를 달라고 합니다. 3, 6. 가브리엘이 이름을 맞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음악 선생님이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음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3번째는 미, 6번째는 라입니다. 그걸 합치면 미라가 됩니다. 이건 조카 이름이 틀림없어요. 아, 오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엘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있는 러브레터를 발견했습니다. 엘은 누가 그걸 보냈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쪽지를 보냈냐고 직접 물었어요. 마티는 숙제를 끝내느라 바빴다고 말했어요. 오웬은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했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리아나도 쪽지 쓴 것을 부인했고 화장실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엘은 그래도 누가 그 쪽지를 썼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겠어요? 보세요. 리아나의 손은 잉크로 덮여 있어요. 만약 정말로 화장실에 있었다면 손은 깨끗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 쪽지를 쓴 사람이 틀림없어요. 여름방학 후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여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모두들 여행을 다녀왔어요. 에디슨은 가족과 함께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몰도바로 여행을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애쉬는 여자친구와 함께 2달 내내 베네수엘라에서 보냈다고 말했어요. 조슈아는 나니아를 방문했고 키라는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중 1명은 실제로 내내 집에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조슈아예요. 나니아는 가상의 나라입니다. 아마 여름 내내 영화 시리즈를 봤을 거예요. 댄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바로 앞에는 3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상자든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는 한 흡혈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는 은화가 든 상자를 가져가야 해요. 흡혈귀들은 은화를 무서워하니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예요. 카칭! 헤럴슨 부인은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해서 할머니의 금시계를 훔쳤다고 신고했어요. 켈럼 형사는 그 사건을 위해 일어나서 부인을 신문했어요. 헤럴슨 부인은 위층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문을 긁는 소리에 뒤이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겁이 나서 도둑이 사라질 때까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헤럴슨 부인은 시계를 도난당한 걸 발견했습니다. 켈럼 형사는 조사 착수를 거부했고 헤럴슨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일까요? 헤럴슨 부인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림을 보세요. 릴리의 오른팔은 깁스를 하고 있고 가방은 부러진 팔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만약 그것이 릴리의 가방이었다면 그녀는 아마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왼쪽에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은 로즈의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이 예시와 동일한 그림을 선택하세요. 잘했어요. 4번 그림은 동일하지만 180도 회전했어요. 형사는 유명한 억만장자 그린 씨의 별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린 씨가 오늘 아침 코치와 골프를 치기 위해 집을 나간 후 사라졌다는군요. 형사가 모든 목격자들을 신문했어요. 하녀는 그린 씨가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씨의 여자친구는 그린 씨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사진 촬영을 하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씨의 개인 골프 코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목격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죠? 코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객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안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저녁을 요리하기로 결심했고 버섯을 따오라고 안나를 숲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에게 따야 할 버섯 사진을 주었습니다. 숲이 독버섯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안나가 맞는 버섯을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3번 버섯은 완전히 안전해요. 조지와 헨리는 멋진 가수 타라를 만났습니다. 두 남자는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요트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두 남자는 각자 자신이 백만장자이고 요트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라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 요트를 자세히 보세요. 헨리의 바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격자무늬 재킷이 있습니다. 동시에 조지의 손에 있는 시계는 금이가 있고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백만장자가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크와 웬디는 다음 주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실수로 허리를 삐끗해서 넘어지고 기절했어요.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3명의 여자가 그의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자신이 마이크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진짜 아내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여성의 배는 다음 주에 출산하는 여성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굽이 높은 신발에 신발끈을 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신발은 끈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배 때문에 혼자 끈을 매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찾으세요.
맞아요. 두 번째 고양이의 발은 다른 고양이들과 달라요. 티나는 5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들의 침대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쾅 닫은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티나는 여동생들 중 한 명이 모두가 잠든 후 집을 나갔다고 의심하고 서둘러 동생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티나는 5개의 침대를 모두 조사했어요. 모두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티나가 모두가 잠든 후 밖에 나가려다가 큰 소리를 낸 여동생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침대에 있는 동생이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더러운 운동화를 신은 채 담요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다이애나, 그녀의 약혼자 팀, 언니 사라, 그리고 강아지는 팀의 어머니인 윌슨 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이애나는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세 가족 모두에게 물었어요. 팀은 옛 친구들과 만나 어울렸다고 했어요. 사라는 작은 고양이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새 애완동물을 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윌슨 부인은 심각한 알레르기 때문에 강아지를 멀리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윌슨 부인은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 사실이었다면 고양이 옆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베티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 로렌은 어젯밤 나이트클럽에서 베티의 딸들 중 한 명을 봤지만 정확히 어느 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딸들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를 추궁했어요. 샘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어요. 젬마는 남자친구 알렉스와 데이트를 했지만 자정 전에 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켈리는 밤새 TV쇼를 보고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얼굴과 옷을 보세요. 반짝이로 뒤덮여 있어요. 도서관에서 왜 반짝이가 필요하죠? 코끼리는 자다가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그림자 반했어요. 배가 고프네요. 피자집에 들렸어요. 식당 주인이 그러는데 금고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주급을 몽땅 다 갖고 갔다고 해요. 도둑은 장갑을 끼고 지문을 남기지 않았어요. 비디오 카메라는 꺼져 있었죠. 여러분은 이 피자집에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던 걸 알아요. 매번 보험회사는 주인에게 도난당한 모든 금액을 지불했었죠. 여러분은 주인이 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신의 돈을 훔친 걸 알고 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고 주인이 유죄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환기구를 보세요. 격자 입구 뒤에 찾고 있던 훔친 돈다발을 볼 수 있어요. 밤이 긴데 여러분은 졸려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작은 카페로 갑니다. 점원에게 돈을 주고 음료가 든 컵을 챙기죠.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방금 그녀가 준 컵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카페를 떠나지 않기로 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건물 반대편 끝에 검은 비옷과 후드를 입은 남자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현금 등록기 뒤에 있는 여자는 그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방문객을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그가 뱀파이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밖은 밤이에요. 여러분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후드를 입은 남자도 창가 옆에 앉아있지만 모습이 비치지 않네요. 뱀파이어예요. 커피 덕에 힘이 조금 났어요. 생각에 잠긴 채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맨홀이 열려있는 걸 못 봤어요. 떨어져 어두운 하수구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죠.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소리가 좀 들려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요. 곧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미친 과학자가 자신들을 잡아서 실험을 하려고 우리에 가뒀다고 해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해요. 하지만 열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연구실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선반 위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항아리 중 하나에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서 우리를 열려고 하는데 과학자가 돌아왔어요. 그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돌연변이 도마뱀이라고 해요. 과학자는 자신이 실수로 평범한 악어를 인간으로 바꿨다는 걸 인정했어요. 과학자는 이 괴물들을 겨우 잡아 이 우리에 가두었죠. 다시 파충류로 돌려놓고 풀어줄 거라고 했어요.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이고 과학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나요? 우리를 열지 않기로 결심해요. 안에 사람들 옆에 떨어진 피부와 비늘 조각들이 보여요. 뱀과 다른 파충류들은 탈피할 때 허물을 벗어요. 여러분은 과학자의 말을 믿었고 그는 조만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거리로 그녀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텀은 고대 동굴을 탐험하는 고고학자예요. 한 달간의 탐험 후 상자가 3개 숨겨진 곳을 발견했어요. 이 중 하나엔 금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만약 상자를 잘못 고르면 동굴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상자 쪽지에는 금은 두 번째 상자에 없다. 두 번째 쪽지에는 금은 1번이나 3번 상자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엔 여기엔 금이 없다. 그녀는 어떤 상자를 열어야 할까요? 금이 두 번째 상자에 없다면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상자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세 번째 상자의 쪽지엔 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 있겠군요. 벤은 VIP 클럽에서 일합니다. 그가 할 일은 나이가 어리거나 수상한 사람을 입장 금지시키는 거죠. 매일 가짜 신분증을 가진 방문객들이 몰래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벤은 어떤 서류가 가짜인지 알아내야 해요. 여기 신분증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신분증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벤이 결정하는 걸 돕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녀는 28월 13일에 태어난 것 같네요. 이 신분증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더 드리죠. 벤은 이 남자를 입장시켜야 할까요? 이 사람은 46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10대처럼 보이죠? 벤은 이 사람을 들여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상하네요. 이번엔 어때요? 들여보낼까요? 아니면 쫓아낼까요? 이 신분증은 진짜 같아요. 들여보내도 안전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네요. 결정할 시간이에요.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네요. 하나 더요. 벤은 그녀를 들여보내줘야 할까요? 주소를 보세요. 미국, 캐나다? 이상하네요. 가짜 신분증일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예요. 메이스는 다른 지역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 그의 자전거를 도둑맞았습니다. 메이스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존스 씨가 자전거를 가져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존스 씨는 항상 말다툼을 하던 이웃이었죠. 메이슨과 형사는 존스 씨를 방문했어요. 경찰관은 그 남자에게 자전거를 훔쳤는지 물었어요. 존스 씨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막 끝냈다면서 훔친 걸 부인했어요. 형사는 그를 믿었어요. 왜죠?
그의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울타리 옆 잔디밭에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어서 존스 씨가 최근에 울타리를 칠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퀸이 개를 산책시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팔찌를 훔쳐간 걸 알게 되었어요. 퀸의 동생 벨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퀸은 동생을 찾아 혹시 액세서리를 가져갔는지 물으러 갔어요. 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벨과 마주쳤어요. 벨은 계속 샤워하고 있었다면서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언니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다고 했죠. 퀸은 욕실을 살짝 보더니 벨이 샤워한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벨이 진짜로 샤워를 했다면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완전 깨끗하잖아요. 이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부인인 앤더슨이 축구 경기를 보러 왔어요. 부인은 첫 번째 줄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기 중간에 앤더슨 부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다행히도 바로 옆에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그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의심스러운가요? 봐요. 저기 등번호 7번을 달고 축구선수 복장을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7번은 경기 중이에요. 누군가가 들키지 않게 선수처럼 옷을 입은 걸 거예요. 애비는 애인과 같이 살아요. 그녀는 아직 부모님에게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비밀로 했죠. 한 번은 다른 도시에서 엄마가 애비를 방문하기 위해 왔어요. 그때 애비의 애인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혼자 사는 척하기로 결심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애비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욕실에 칫솔이 2개 있어요.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죠. 앨리스와 다코타는 주말에 도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일합니다. 앨리스는 개를 산책시키고 다코타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누가 뭘 잘못하고 있죠? 다코타예요.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주고 있어요. 소피와 에버가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남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고 에버는 덤불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누가 더 바보 같은가요? 에버예요. 이 열매에 독이 있다는 경고판이 있어요. 한 가족이 뒷마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틀라스는 잔디를 깎고 캐시디는 꽃에 물을 주고 있어요. 누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틀라스예요. 잔디가 안 깎이는 걸 보니 잔디 깎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 안 된 것 같아요. 테이텀은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2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둘 다 자신이 주치의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진짜 의사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보세요. 이 남자의 이름표에는 올리비아라고 쓰여 있어요. 진짜 의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니폼을 훔쳤을 거예요. 2 학생인 엘사와 아일라는 공원에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엘사는 풀밭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고 아일라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누가 더 바보 같은가요? 아일라예요. 벤치에는 페인트 주의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에반스 부인은 점심을 먹으러 카페에 왔다가 딸인 스칼렛이 테이블 하나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에반스 부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왜 학교에 안 있는 건지 물었어요. 스칼렛은 마지막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 마시러 여기에 몇 분 전에 왔다고 했어요. 5분 안에 나가기로 약속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 부인은 스칼렛을 믿지 않았고 학교에 결석했다고 벌을 주었어요. 왜일까요? 스칼렛의 커피에 있는 얼음이 이미 녹았어요. 그렇다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멜라니는 경제 필기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답해야 했던 질문 중 하나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에 단 한 단어로 답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멜라니가 쓴 단어가 뭐였을까요? 그녀는 이것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